팽창 탱크 설치 목적인데 이 팽창 탱크가 온수 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스 보일러가 벽면에 이렇게 벽걸이형으로 가스 보일러가 나오면 한쪽에 보통 가스가 공급되면 연소기구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반이 이렇게 통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속에 밀폐형 팽창 탱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시스탄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내부에 반 밀폐형으로 이렇게 물탱크가 팽창 탱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노출된 게 없어요. 케이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 기름 보일러는 좀 다르죠. 보일러가 있으면은 옆에 기름 탱크 이렇게 거창하게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 이렇게 물탱크 달아가지고 배관 연결해 놨죠. 꼭 옆에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팽창 탱크가. 이게 이제 버전적인 말하자면 팽창 탱크, 예전부터 있었던 팽창 탱크 모양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설치업자들이 그냥 하이탱크 그걸 부르는데 하이탱크라는 용어는 잘못된 거고요. 하이탱크는 화장실에 옛날에 이렇게 반 푸세식일 때 이렇게 줄 이렇게 손잡이 당겨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물 내리는 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 물 내리는 물통이 좌변기 뒤에가 이렇게 수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 내려가잖아요. 그 수조가 있는 좌변기가 개발이 안 됐을 때 말하자면은 반 푸세식 완전히 앉아서 자세로 된 걸로 해서 이렇게 줄 잡아내면 물 나오는 거. 그런 것을 그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것을 하이탱크라고 했죠. 높은 데다 놔둔 탱크라고 해서. 근데 보일러에서는 하이탱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게 다 팽창 탱크예요. 알겠죠?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 설치 목적. 팽창 탱크는 온수 보일러만 설치한다. 그렇죠? 증기 보일러는 팽창 탱크 없어요. 증기 보일러는 그냥 급수 탱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급수 탱크에서 급수 펌프로 막 밀어넣는 거죠. 물을 공급할 때 펌프로 밀어넣는 것이고, 온수 보일러는 그게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건 이제 개방식이죠. 아니면 에어 컴프레서로 공기 압력을 밀어서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온수 보일러만 설치한다. 그리고 온수 온도에 따라서 뭐가 무엇이 있어요? 개방식과 밀폐식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 개방식은 온수 온도가 몇 도일 때, 온수 온도가 몇 도일 때, 100도씨 이하일 때 개방식을 사용한다. 밀폐식은요, 온수 온도가 대기압에서 끓는 온도 100도가 넘어갈 때 밀폐식을 사용한다. 개방식은 설치 높이의 제한을 받죠. 그렇죠? 설치 높이가 이 설치 높이가 제한이 된다는 것은 낮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게 설치하면 물이 거꾸로 오히려 역류해 버리죠. 본체에 있는 물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체보다 또는 본체에서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나가면은 연결된 방열기보다 또는 방열기가 없으면은 방바닥이 무르고 있으면은 방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방열관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층의 높이에 있는 방열관보다라고 그래요. 최고층.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그 따뜻한 물 온수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순환이 되는 온수가 공급되는 최고층 높이에 있는 방열기나 방열관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설치 높이 제한인데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최고층. 방열관보다 플러스 몇 미터? 1m 이상 자고로 높아야 돼.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죠. 그래야지만이 물이 부족할 때 본체 물이 떨어지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높이가 있으니까 물이 보일러로 공급이 되겠죠. 밀폐식은 어때요? 설치 높이 제한이 없죠. 이것은 보일러 옆에다 그냥 바로 놔도 돼요. 몇 층, 4층, 5층 온수를 공급해도 보일러 옆에다 그냥 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왜? 완전히 공기가 안 통하고 대신에 물을 밀어 넣는 것을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 넣으면서 압력을 유지해줘요. 물이 일정한 높이를 차 있고 어떻게 해요?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공기 압력을 유지해서 이 물이 들어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자, 팽창 탱크 설치 목적이 뭐가 있을까?
온 공장 보온이 있다. 온 공장 보온. 원래 팽창 탱크는 팽창이 익스텐션 늘어나는 거죠. 뭐가 늘어나느냐? 보일러 본체에 들어있는 물이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나요. 물도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식으면 어때요? 부피가 줄어들죠. 언제까지? 4도까지. 그러니까 희한하게 온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비체적이라고 봅시다. 이게 온도라고 쳐봐요. 온도 이게 비체적이라고 쳐봅시다. 4도실 때 가장 밀도가 커요. 비체적이 적어요. 아니 줄어드는 거.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체적이 늘어나요. 알았죠? 팽창. 이게 몇 도냐? 이게 4도예요. 물은 4도실 때 가장 비체적이, 그러니까 체적, 겉보기 체적이 적어요. 점점 뭉쳐서 단단해져요. 밀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때요?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올라가. 그러다가 얼면 확 올라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얼면 올라가는데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늘어났다 얼면 이렇게 일정이 유지가 돼요. 약 9분의 1 정도 늘어나요. 얼음이 되는 순간 팽창을 빡! 팽창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거의 스톱을 해요. 얼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음이 결정이 딱 돼가지고 눈꽃 속이 피어나듯이 얼음 결정이 딱 이렇게 맺혀지면은 물이 팽창을 해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이런 것이 참 보기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독특합니다. 4도씨만 되면 제일로 어때요? 무거워진다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단단해진다는 거죠. 푸석푸석해진 튀밥이 어때요?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기초공학 강의할 때 호수에 이렇게 겨울철이 닥쳤어. 그럼 속에 물고기들이 있겠죠? 네. 한 마리만 산다고 쳐봅시다. 한 마리만 사. 겨울철에 이게 물이 점점 온도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찬물이면 밑으로 내려오죠. 예? 식으면 내려온다? 식으면 왜 내려오냐면 식으면은 부피가 줄어서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밖에 영하의 온도죠. 계속 내려요. 밑바닥부터. 근데 밑바닥 물이 어떠냐? 4도 정도가 되면은 4도 정도가 제일 무겁잖아요. 더 찬 물이 내려와도 영하의 물이 내려와도 요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쌓이는 물은 뭐예요? 몇 도 정도 돼요? 4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가 땡땡 온다, 얼음이 온다 그러면 얼음은 물보다 어때요? 더 진짜 확 늘어나죠. 항아리 같은데 물 담아놓고 얼면 어때요? 부으면 확 늘어나니까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듯이 얼음이 떠버리죠, 위에가. 가벼우니까 부피가 확 늘어나, 티밥처럼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얼음이 덮고 있어. 얼음이 덮으니까 얼음이 이제 단열재 역할을 해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얼음이 얼고 물속이가 보호가 돼. 물속이 밑바닥에는 4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재밌죠? 안 그래요? 이제 차가우니까 물고기들이 밑에서 이제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잠자고. 만약에 이게 얼음이 얼어도 계속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은 점점 이 부피가 줄어가지고 밀도가 커진다 그러면은 겨울철 한 번만 지나면은 다 밑바닥부터 다 얼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 겨울만 지나면은 지구상에 살아남아있을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바다도 다 얼어버려. 밑바닥도 다 얼 거 아니에요? 어느 얼음이 점점 밑바닥으로 깔아지니까 물은 참 신기합니다. 근데 다른 물질은 안 그래요. 다른 물질은 안 그래요. 참 이런 거 하나도 참 대단하다. 자, 보일러에서 팽창 설치 목적이 뭐냐면 온공장 보온인데 이게 이거예요. 첫째로는 온수가 체적 팽창을 일으키는 걸 흡수한다. 왜 온수가 체적 팽창을 흡수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느냐? 증기 보일러도 압력이 초과되면 터지죠. 온수 보일러가 압력이 초과되는 건 뭐냐면 물이 전체로 빵빵하게 다 들었는데 속에서 물이 부피가 늘어나면 보일러가 어때요? 풍선처럼 9% 오르겠죠, 본체가. 네, 그러면 심하게 9% 오르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온수 최적이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팽창하는 것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왜? 보일러에서 이제 버너에서 불을 지피고 점점 물을 끓이면 뜨거워지면 부피가 어때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는 만큼 압력이 속에서 증가하겠죠. 빵빵하게. 그래서 그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도저히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터지냐? 아니죠. 방출 밸브나 안전 밸브를 달아야 돼요. 방출 밸브나 안전 밸브는 여기 기준이 아니고 100도 기준이 아니고 요만큼 돼 있죠? 몇 도로? 120도로 잘라가지고 120도 밑에가 되면 방출 밸브, 120도가 초과가 되면은 뭐예요? 안전 밸브 다는 걸로 해서 밸브를 또 달아야 돼요. 예, 이거는 팽창되는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공기 빼기 밸브의 역할이에요. 공기 빼기 밸브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팽창 탱크에서 보일러의 이 환수 중간에다 연결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팽창 탱크에서 연결되는. 자, 팽창 탱크가 있다. 본체가 있다. 그럼 온수 보일러는 물을 끓이면은 공급하는 송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 뭔가 여기서 방열이나 방바닥에 매립된 방열관이 있을 거예요. 열을 발산하고 나면은 다시 어때요? 보일러로 회수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근데 방열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면은 송수가 가다가 어때요? 다 가지를 쳐서 다 보내주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돌고 나면은 되돌아온 것도 길이 여러 갈래겠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관으로, 굵은 관으로 해서 본체 연결하는데, 이렇게 본체 직접 연결된 관들, 이런 것을 주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화에서 조연하듯이 주관이다. 이건 송수 주관이고 이건 환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팽창 탱크에서 연결된 관은 환수 주관부에 연결한다. 환수 주관부에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이 관이 뭐예요? 이 관을 명칭도 알아야죠. 팽창관이라고 해요. 팽창관에는 어떠한 밸브나 차단 장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밸브로 이렇게 열고 닫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본체가 막 압력이 이렇게 물이 팽창해서 압력이 빵빵해지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수면이 올라가. 알겠죠? 이 팽창하는 압력을 이렇게 역류해서. 그 다음에 물이 순환하다가 혹시 공기가 좀 섞여 있다. 그러면 요만큼 딸려오다가 공기는 가벼우니까 팽창관을 타고 위로 어때요? 뽕 빠질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 빼기 밸브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는 공기 빼기 밸브는 원칙적으로는 송수 주간에 수직으로 세워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열기나 방열관으로, 방바닥으로, 또 실내로 물이 공급되기 전에 공기가 에어가 차 있다면, 섞여 있다면은 딸려가면 여기서 순환이 잘 안 돼요.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낼 때 어때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아예 에어는 공기는 한쪽으로 빠져버리게, 물만 딸려 나가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도 높이가 팽창 탱크 수면보다 높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이게 만약 너무 밑에 돼 있으면 어때요? 물까지 어때요? 역류하게 된다. 설치 높이도 이제 이렇게 사실 해야겠죠. 이게 번거로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번거로우면은 팽창관을 통해서도 계속 물이 순환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때요? 딸려 나오면은 공기가 빠지게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순환펌프를 계속 돌리고 있으면은 팽창관을 통해서 공기가 빠진다. 이거죠. 3번. 팽창 탱크는 물 높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개방식도 볼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볼탭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물이 떨어지면은 물이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차오르면은 급수관을 받아서 항상 일정한 수면 높이를 유지합니다. 밀폐시도 마찬가지예요. 밀폐시도 옆에가 수위계가 달려 있어서 물 높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 높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물 높이에 따라서 요만큼 물이 눌러주는 수압이 어때요?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보일러 본체 안에 장치 내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준다.
증기보일러에서도 그거죠. 압력이 떨어지면은 연소량이 세지고 압력이 확 올라가가지고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소량이 줄이죠. 버너가 불이 약하게 되니까. 그런데 증기보일러도 갑자기 압력이 올라갔다, 갑자기 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은 기계에는 안 좋아요.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했잖아요. 급출발했다가 급제동했다. 이걸 자꾸 반복하면 차가 망가진다고 했죠. 보일러도 똑같아요. 압력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빨리 망가져요. 수명이 단축돼. 응? 여러분들 식사 습관에서 어때요? 먹을 때 팍 배 터지게 그냥 토할 만큼 먹었다. 굶을 때 한 일주일 팍 굶었다. 왜 불규칙하게 굶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어디가 있냐? 아프리카 가면, 초원에 가면 육식동물들이 그렇게 해요. 굶을 때는 쫄딱 굶죠. 건기 때. 동물들 없을 때, 식구가 넣었을 때, 갤갤갤 하죠. 네, 다시 이제 풀 나고 우기 때 이렇게 우거지고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 들어오면 한 마리 잡아먹으면 어때요? 이게 배 터지게 먹죠? 그리고 어때요? 누가 옆에 와서 거들떠보도 않죠. 잡아먹도 않죠. 신경도 안 쓰죠. 햇빛 쪼이고, 배 이렇게 깔고. 사자들이 그러잖아요. 배부르면은 그냥 누워서 쉬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배고프면 또 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 초식동물이 오래 살아요? 육식동물이 오래 살아요? 대부분 초식동물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잡식동물. 사람. 의학의 힘을 빌려서 잡식동물. 참고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는 말은 보일러가 그만큼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보일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동이 심하면은 빨리 망가져요.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일러는. 현장에 가서도 증기보일러도 똑같아요. 급격한 압력 변동, 급격한 연소량 조절은 꽝이에요. 꽝. 알겠죠? 꽝이에요. 고. 보일러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에? 보일러 부족수, 보일러 수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그렇게 해도 되죠. 이제 뭐 기술적인 용어는 보일러 부족수 보충 이렇게 막 겁나게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보일러 수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어딘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팽창대에서 물이 바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죠. 중력이. 그 다음에 온. 이게 원이 두 개 나와요. 그쵸? 원이 두 개 나와. 아, 최적 팽창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확 끓어가지고 갑자기 확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송수로 가다 말고 이런데 관으로 어때요? 넘치죠. 쏘죠. 그러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팽창 탱크로 되돌려 넣죠. 네? 팽창 탱크로 되돌려 넣죠? 이거 부속장치에서 배웠죠. 부속장치 편을 참고하시면은 온수보일러의 안전장치 편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그림 자세히 그려서 했는데 최적 팽창에서 온수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온수가 넘치는 것을 어디다가 연결해놔요? 팽창 탱크로 다시 연결해 놓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이 뭐예요? 송수관 쪽에서 보일러 본체에서 팽창 탱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이 팽창할 때 사람으로 하면 뭐 고백 넘치는 것을 다시 받아주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외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게 안전관이죠. 이게 넘어가도록 되는 거. 안전관이란 말이에요. 증기보일러의 안전 밸브하고 비슷한데 증기보일러의 안전 밸브는 압력이 초과가 되면 밖으로 증기를 방출하잖아요. 품어내잖아요. 그죠? 증기를 방출하죠. 증기 방출한다고 해서 보일러 물이 확 완전 저수위 밑으로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증기는 물이 끓으면 1800배 정도 이상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스팀으로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물 달아지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다르죠. 차원이. 본체가 확 물이 팽창해서 우와 그러면 우와 그러면 이제 그 물 다 버리면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팽창 탱크로 되돌려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뜨거운 물이잖아요. 여기가 찬물인데 왁 하고 넘지는 않겠죠. 물이 끓어서 넘는 거죠. 보리차 주연자에다 물 끓일 때 너무나 물을 딱 푹 채우면 어떻게 해요? 뚜껑 밑으로 물을 채워서 팔팔팔 끓으면 뚜껑 막 날아가잖아요. 막 위로 넘잖아요. 물이 팽창하니까. 그렇죠. 근데 온수보일러는 어때요? 보리차 정도가 아니야. 뚜껑 정도가 아니야. 다 배관 속에까지도 다 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막 버너로 불을 떼면 얼마나 팽창하겠어요. 뚜껑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막 밖으로 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물을 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뜨거운 물이니까. 뜨거운 물은 다 무엇이다? 에너지 배울 때는 에너지라고 할 때 열, 뜨거운 건 다 뭐이다? 쩐이다. 쩐. 예? 일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나오지. 쩐의 전쟁이라고. 자, 팽창 탱크 설치 목적입니다. 42번 한번 이제 문제를 봐요.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최적 팽창이나 이상 팽창에 의한 압력을 흡수한다. 4번 장치 내 온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4번 보충수를 공급해준다. 4번 관수를 배출해서 관수가 보일러수인데 보일러수를 밖으로 어떻게 배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어때요? 되돌려서 안전관으로 팽창 탱크를 되돌려서 열손실을 방지한다 그래야 되는데 관수를 배출한다 이 말은 분출하는 걸 말이에요. 이게 분출하는 것은 보일러 밑바닥에 있어서 농축수 더러운 걸 빼주는 것이 분출이죠. 네, 틀린 말이죠. 43번 온수난방에서 팽창 탱크 역할이 아닌 것? 계속 똑같은 문제네. 예, 4번 장치 내 온수 팽창 양을 흡수한다. 4번 부족한 난방수를 보충한다. 4번 장치 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라고 공기 배출을 저지한다. 저지하면 안 되죠. 공기 배출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공기백이 밸브 역할을 하니까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겠죠. 44번 개방식 팽창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 개방식 팽창 탱크 구조 아시죠? 응? 개방식 팽창 탱크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볼탭이고 이게 급수관이죠? 급수관. 그 다음에 밑바닥에 더러운 거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배수를 해야죠? 에? 배수관. 그리고 만약에 볼탭이 고장나서 물이 계속 쏟아지면 어쩔까요? 넘어가죠? 지금 이건 밀폐된 게 아니고 뚜껑이 이렇게 덮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막 넘어가니까 안 돼. 그러면은 넘치마로 요만큼 해서 어때요? 물이 빠지게끔. 배수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아시겠죠? 이게 물이 넘칠 때 요로 넘치라는 거죠. 뚜껑으로 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일수관. 이 뭐냐? 넘칠 일자예요. 바닷물이 넘치면 바다 해자니까 해일 그렇게 말이죠. 해일. 물이 넘치는 것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일수관.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 오버플로우 아니에요. 오버플로우가. 알겠죠? 일수관에는 밸브가 필요가 없어요. 밸브 잠가놓으면 안 되죠. 평상시에. 볼탭이 고장나면은 이렇게 해서 위로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팽창관은 바닥에서 이렇게 돌출해서 이렇게 25mm 돌출해서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25mm 정도 이상해서 옆구리 섰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죠? 이게 뭐라고? 팽창관. 팽창관은 바닥으로 얼마? 25mm 이상 끼워서 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바닥을 뚫고 오는 경우는 바닥에 돌출되게 해야 된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바닥에 쌓인 슬러지나 이물질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송수 주관에서 뜨거운 물 확 넘치면은 팽창 탱크로 되돌려주는 관이 있어야겠죠?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여기 넘어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전관, 도피관, 릴리프관,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안전관, 릴리프관, 세이프티관.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용접을 해서 용접을 하면 완전히 밀폐돼 버렸죠. 그런 경우는 바깥에 공기 통하라고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뭐예요? 통기관. 같은 말로 배기관. 그렇죠. 공기가 빠지라, 배출되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일수관, 배수관, 팽창관, 통기관, 급수관, 안전관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자, 종류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식 팽창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래서 압력관 이렇게 돼 있는. 압력관이라는 것은 없어요. 압력관. 밀폐식에서 공기 압력을 밀어 넣어주는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된 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개방식에서는 없죠. 배기 안전 둘 수 있고요. 45번 문제. 개방식 팽창 탱크에서 필요가 없는 거 배기관, 급수관, 팽창관 다 있는데 압력계 이거 없죠? 압력계 없죠? 네. 압력계 없죠. 그 다음에 46번. 온수난방 설비에서 개방 팽창 탱크의 수면은 최고층 방열기가 몇 미터 이상이 된다. 여기 설치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개방식인 경우는 최고층의 방열관이나 방열 길이보다 몇 미터? 1m 이상 높아야 된다. 이것도 중간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구조도 쓰라는 것도 잘 나오고요. 최적 팽창 탱크 설치 목적에서 공공장 보온 5가지 써라. 이것도 중간식 잘 나오고요. 그림도 일일이 그리하고 바로 넣게 하고 명칭 써라. 이것도 잘 나오고. 이거 비교하는 거. 온도 몇 도에 있었으냐, 높이 뭐 몇 미터 높아야 되냐, 무시해도 좋다. 이런 거 바로 넣기로 해가지고 맞냐 틀냐 공과 이치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주관식에서. 엄청 단골 문제입니다.